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새로 오셔가지고 정말 새로운 마인드를 해서 예산도 추진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줄 알고 이렇게 기대감에 왔는데 시작부터 예산은 정체가 틀리고 이러시면은 좀 새로운 마인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을 끌고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거 있어요. 본인들이 빼면 빼고 이게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것 같다 자료를 주고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편리성에 의해서 뺐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숫자가 안 맞게 되면 이게 자료에 대한 검증을 할 필요도 없고 이게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죠. 이거 제가 틀려가지고 이거 보고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삼 편집장입니다. 앞선 영상 보셨죠? 오늘은 각 부서의 예산 책정과 사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길 수 있으니 끝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앞서서 어제 군 담당자로부터 저희가 올린 가평군 보건소 자가격리자 대응 부실에 관한 영상에 군 블로그의 사진이 올랐다고 누군가에 의해서 저작권 문제에 시비가 붙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진의 출처를 밝히고 영상을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그 블로그 사진의 저작권은 군에게 있으니 군 담당자께서 그냥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평팩트는 앞으로 이런 저작권 문제가 걸리지 않도록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예산 관련 영상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예산들이 발전성을 보이기보다는 그 코로나 사태 그 상황이 변했음에도 항상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도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심층 취재한 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영상을 쭉 봤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뭐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들이 전년도 올해 예산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걸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예산과 2021년도 예산이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런 지적이 전 부서에 지금 걸쳐서 동일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그 의회에서 바라볼 때 각 부서의 예산에 대한 불성실 그리고 발전적 고민이 없는 문제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관성이 좀 많은 그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과 관광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세 부서가 공유하는 게 꽤 많거든요. 모든 시설물들, 캠핑장, 관광지, 수상 레포트센터, 음악역 뭐 이런 것들이 다 수익성과 연계된 것들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내년 예산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크게 변동사항은 금액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그 연속성에 의해서 계속 사업들이 있고요. 그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그 조금씩 삭감되거나 감액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그 공유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는 이제 뭐 자라성 캠핑장,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산장관광지, 수상 레포트센터, 이하원, 무슨 강변 와인밸리 등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꼭 집어서 하는 얘기가 건물은 많다. 즉 하드웨어는 잘 갖춰진 것 같다. 그런데 이 안에 채워줄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사업으로 넘어가요. 위탁을 통해서 이제 수익사업이니까 이제 위탁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위탁을 통해서 위탁 사업자가 이제 경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면 부실이 생기고 부실이 생기다 보면 적자가 누적되다 보면 이제 서로 이제 군과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봐야 되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일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세계관은 가평군의 대표적인 수익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가 될 텐데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익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뭐 예산, 인력 이런 기타의 이유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탁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얘기죠?
나라 돈 빼먹지 못하면 바보다. 아, 그래서 참으로 좀 황당하고 민망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저희가 듣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위탁 사업 문제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계속될 것 같은데 형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좀 나아질까요? 네, 위탁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그 가평군이 직영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경영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이다 보니까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담감으로부터 사실은 위탁 사업은 일정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위탁을 하게 됐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이게 좋은 상생 모델이 나오면 굉장히 이것은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지금 가평군의 현실처럼 적자와 소송, 관리 부실, 계약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위탁을 맡겨서 군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취재를 하면서 상당히 이 자료가 부족한 문제를 많이 또 대두되게 그렇죠. 항상 되더라고요. 저희가 네. 말한 게 있잖아요. 데이터가 부족하다. 위탁사와 민간과 계약 관계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그 위탁을 하는 기간 동안 어떠한 관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위탁 사업자가 모든 수익 사업을 내는 데 있어서 군은 사실 방관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군시설물이니까. 네, 그러다 보면 위탁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또 컨텐츠 개발을 연결해 준다든지 또 지역 상권과의 연계성을 상승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군은 과연 위탁 사업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많은 비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그 대표적으로 이 시설물 관리나 수익 사업 때문에 우리 양재수 군수 시절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지금 인원도 꽤 크고 올해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들이 많이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있는 그 분들도 지금 뭐 그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일 건데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이 있다면 꼭 집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것도 정말 조심스러운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국민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 회전문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항상 그 이사장이 선출되고 나면 선출되기 전부터 계속 그런 말들이 끊임없이 돌고 있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내리꽂는다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예. 그래서 이것은 군도 모르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오해와 또는 불안을 종식시켜줘야 될 책임이 군에는 반드시 있다고 보여지고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타가 의원님들도 있으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자리에 함께 취재를 하면서 좀 민망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이 연출이 되었거든요. 전년도 예산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대부분 폐쇄 상태에 있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의원들께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에 뭐 다르지 않는 부분까지도 문제지만 그 숫자가 맞지도 않았어요. 아, 예. 그래서 예결위 원장님이 크게 화를 내시고 숫자조차 맞추지 못하고 예산을 내밀었냐고 이렇게 화를 내셨죠. 네네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당황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의 원인이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강민수 의원님의 문제 제기 중에 하나가 그 친구류 문제였거든요. 네. 그 세탁 때문에 또 교체, 그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 건 때문에 또 네. 문제가 그러니까 있죠. 친구류를 교체하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친구를 교체 시기 주기를 좀 더 늘려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강민수 의원님이 그 친구를 우리가 보통 호텔 가면 이렇게 흰 커버를 씌워서 친구를 쓰잖아요. 그래서 강민수 의원님이 그 친구 통째로 쓰지 않고 커버를 씌우고 커버만 세탁을 하고 그 친구는 어떤 소독 과정만 거치면 친구를 오래 쓸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친구를 통으로 세탁해버려서 계속 낡아지는 이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친구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가평군에도
뭐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친구료를 관리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친구료 교체 비용을 예산에 대해서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줄일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작은 거 하나에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그 어떤 출장에 대한 여비들을 잡아놨어요. 근데 한마디로 코로나가 종식돼 희망을 다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뭐 해외라든지 국내의 여비가 그대로 또 책정이 됐다는 이런 문제도 많이 제기를 해주셨거든요. 뭐 치료제가 나와서 그 코로나가 종식되면 저도 참 우리 모두 뭐 좋은 일이겠지만 이 변화된 상황에 그 변화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업무 역량이 좀 떨어지고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너무 이렇게 관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계속 지금 좋지 않은 말씀을 드리게 돼서 괜찮습니다.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국민들께서 모든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무사안일주의. 그래서 이게 정말 왜 이렇게까지 공무원들께서 욕을 먹어야 되는지 취재하는 저로서도 상당히 답답하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계가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 올해 예산, 2020년도 예산과 2021년도 예산이 크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또는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발전적인 방향이 없다. 그래서 무사안일주의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그럼 과연 그 공무원만의 문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 책임감 때문에 약간 좀 머뭇거리는 게 있지 않을까요? 책임은 사실은 우리 군수가 다 책임을 져주는 입장에서 일을 시킨다면 공무원들이 좀 일하기가 좀 한결 수월하고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공무원분들과도 많이 그 만남을 가지고 또 사적 만남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에 들어가서 여러 공무원분들을 만나뵌 바에 의하면 팀장님 그리고 각 주무관님들 상당히 역량 있으시고 우수한 인재들이 가평군에 다 모여 계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그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각 부서의 업무의 역량이라든지 사업의 이해도라든지 이것들이 충분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재들이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성과가 나지 못하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어쨌든 모든 것은 결정권자, 최종 책임자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체 인재에 대한 육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사업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그 담당 주무관부터 팀장님, 과장님까지 그들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성과에 맞는 보상, 승진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그 하나로 귀결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공무원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산되지 못하는 부분, 결정권자의 공무원 조직에 대한 그 믿음, 신뢰, 이러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행정이 이루어져야만이 성과를 낼 수 있고, 공무원들이 책임 소재에서 좀 더 자유롭게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금 자라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그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 올해 가을에 자라섬 꽃정원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잖아요. 사실 저는 그 꽃정원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2차 팬데믹이 이제 한참 시작할 무렵에 꽃정원을 했기 때문에 혹시 저기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코로나 확진자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관광객들에 의해서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의 문제점을 꼭 짚자고 하면 올해 자라섬 꽃정원에 그 봄에 예산이 투입됐다가 수해로 한번 싹 쓸리고 나서 또다시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근데 수익이 났다는 그 부분이 과연 그 예산 대비 수익이 난 건지 그냥 수익 자체만을 얘기한 건지, 이 부분이 참 저는 의아하네요. 네, 이제 이 부분도 많은 국민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투입한 비용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수익으로 볼 수 없다. 네. 그러면 사실은 뭐 군에서 하는 게 모든 것이 수익 사업일 수는 없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가평군 대표 브랜드로 지금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 여기에 예산 얼마가 투입됐고 관광객이 몇 명이 왔고 그 수익이 얼마가 생겼고 그래서 이게 순수익인지 마이너스인지 이 정도는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 꽃정원과 관련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긴 했지만 이 지역 상권과 연계성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네, 그럼요. 지역 상권과의 연계성은 사실은 거의 이루어지질 못했죠. 코로나라는 특수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동 동선상 그 상권과 연계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향후에는 지역 상권과 연계되는 문제를 반드시 그 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꼭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 군수님이 이 자라성 꽃정원에 대한 애정도 되게 높고 그러니까 조금 더 투명한 집행을 통해서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정보의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네요. 네네네. 사실 꽃정원에는 많은 그 인원들이 오기는 하셨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광고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저희가 광고한 조회수만 해도 상당히 높은 조회수를 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향후에 대표 브랜드화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것이 지역의 상권과 연계되어서 수익이 나야 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아무튼 자라성 꽃정원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가평의 대표적인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세과에 대한 예산을 전반적으로 짚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연계된 과들을 가지고 예산을 계속 짚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취재하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고 정리 또 이게 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한번 이 영상 외에 그 구체적인 텍스트로 리포트를 작성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도록 할 테고요. 가평군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역량과 전문성과 그들의 창의성을 저는 믿고 있거든요. 한간의 가평 팩트가 너무 공무원들을 이렇게 타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으시긴 한데 저희가 줄곧 지금까지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이런 취지로 저희가 계속 달려왔다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들을 믿고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잘해주실 거란 믿음을 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지적을 하게 되고 비판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또 다른 과들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 팩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